시장의 악재와 급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악재와 폭락, 과연 시즌 종료의 신호일까? 지금의 악재는 관세, 물가 우려,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발 데이터 센터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AI 수요 둔화 이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인 느낌을 보면 이 뉴스와 이슈들을 악재화시키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매우 강하다. 특히 지금까지의 관세 정책은 어느 정도 증시 반영이 끝났고요. 이에 따른 물가 우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이것이 가지는 그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이것도 마소 CEO 사티아 나델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해명을 했죠. 그리고 실제 이 마소의 데이터 센터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보고서는 21일에 나왔지만 뒤늦은 악재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상승장이죠. 아무리 악재가 많다, 이슈가 많다, 폭락이다, 급락이다 해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점이었다. 이런 상승장 안에서의 극도의 공포 구간, 굉장히 드문데요. 자, 이번 2022년 10월달 랠리부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랠리, 모든 조정 안에서 이런 극도의 공포 구간에 접어든 것은 작년 8월달 블랙 먼데이, 이때가 유일했고, 그리고 지금이 그 다음 두 번째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승장 중의 극도의 공포 구간은 지금이 시즌 종료가 아니라면 탐욕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다. 분할 매수는 이런 구간에서 하면 매우 좋고요. 특히 지금은 오파 상승 국면으로 보여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격적인 추가 매수가 아니라 있는 물량으로 관리하고 지키는 그런 형태 투자가 어울린다. 하지만 폭락이 나왔을 때는 주어야겠죠.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구간들이다. 이런 구간. 제가 8월달 제가 라이브 특강을 했을 때 그때도 이런 상승을 말씀드렸지만 워낙 공포가 강한 구간이었다 보니까 이때도 부정론이 팽배했어요. 대부분 하방을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하방 시나리오를 배제했죠. 이 상승 시나리오는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 왔다. 자, 굉장히 유명한 대사죠. 무릎을 꿇은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워런 버핏의 명언이 있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하라. 하지만 대중들은 반대다. 이런 구간 매우 두려워하면서 하방을 받고요. 오버슈팅, 버블의 한 꼭대기에서 탐욕한다. 워런 버핏의 이 투자 철학을 우리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 랠리 중에 나온 이러한 극도의 공포 구간은 벗어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쌓이면 회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하락의 의미를 엔비디아 차트를 놓고 볼게요. 자, 2월달까지 엔비디아의 하락 조정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2월달부터 급등이 왔다. 110달러대에서 144달러 부근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고 지금 나오는 조정은 이에 대한 조정으로 보고 있다. 이 조정은 이 하락 추세선 돌파를 하지 못하고 여기서 꺾인 건데요. 자, 우리가 파동을 볼 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 5파가 끝나면 전체 상승에 대한 ABC 조정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2파 조정과 4파 조정 그리고 이런 대파동에 대한 전체 조정은 왜 나오는 걸까? 올랐으면 조정이 오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겁니다. 조정 없는 상승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는 상승, 이렇게 가는 하락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갔으면 이 정도 빠져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가는 상승일지라도 이 정도 올랐으면 이 정도 빠집니다. 이건 당연한 거다. 설령 하락 전환이 되더라도 아직 이게 하락 전환, 맥점 붕괴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을 가지고 시즌 종료다, 폭락이다, 버블 끝났다 이런 말을 하기는 성급하다는 거예요. 물론 현재 미증시 기준 맥점이 있습니다. 그 맥점을 이탈 시에는 저는 시나리오를 변경할 거예요. 물론 그 시나리오도 상승 과정, 즉 경로에 대한 문제죠. 경로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주가의 길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 길이 바뀐다는 것이지 이런 시즌 종료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은 2월부터 나온 상승에 대한 그냥 단순한 조정 구간이다. 여기서 그냥 가도 되고 아니면 조정 후에 가도 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구간이고요. 물론 단기에 음봉이 하나도 없죠. 양봉으로 계속 밀어 올렸기 때문에 음봉 조정이 나오는 것은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급락에 대한 잦은 급락 조정, 이건 닷컴 버블과 상황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굉장히 다수 발생할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상승에 대한 급락 이런 급락들이 상당히 자주 발생할 것이다. 오버슈팅 전까지.
이러한 오버슈팅 전 급락 조정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지금은 좋지만 소음이 많아요. 즉 악재로 부실 삼을 만한 건덕지들이 많다. 지금 실적이 좋죠. 호실적이다. 그리고 고용, 물가 우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나 작년 9월달 이후 추세 하락 구간이죠. 금리를 내리는 완화 구간이다. 긴축이 아니라 완화 국면인데 이 두 가지가 부딪힌다는 거예요. 금리를 그냥 무작정 내리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나타나는 국채금리의 발작, 국채금리가 빠지더라도 이런 반등 구간이 있다. 이런 발작 구간, 그 과정에서 급락들이 쏟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개미털기다. 과잉 완화, 지금 경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 특히 ISM 제조업 PMI, 반등 국면, 닷컴 버블과 동일하게 상승 확대되는 국면인데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나오는 이 과잉 완화 이전에 메이저들은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개미를 털어야 된다. 즉 개미들은 상승장에서도 이러한 급락 때문에 손실을 볼 수 있고요. 메이저는 메이저가 내린 주가, 저가에서 다시 잡는다. 자, 어제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설문조사를 올렸습니다. 3월 증시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예상. 자, 하락보다 상승이 많았는데 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증시는 최고점이었다. 증시가 22년부터 지금까지 지수가 거의 2배가 올랐는데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현금 비중 이런 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포모 때문에 급등주 고점에 따라 붙어서 저점에 손절하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진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이렇게 상승장임에도 이런 급락 조정 한두 번에 개미들이 털려나가는, 계좌들이 망가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이유는 실적이 좋고 경기가 반등하는 국면에서 금리까지 내리는데 이런 국면에선 물가 우려가 생기죠. 그리고 경기의 과열 국면. 그랬을 때는 금리를 내리는데 한계점이 와요. 그래서 그 벽에 부딪힐 때마다 국채금리가 튄다. 이런 긴축 우려가 나타날 때마다 급락 조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버슈팅 전까지는 변동성이 높고 난이도가 높다. 상승장에도 손실을 본다. 결국 포트폴리오, 현금 비중, 그리고 내 투자 방식 이런 게 바로 잡혀있는 사람만 지금까지 수익을 이어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있는 관세. 하지만 트럼프의 진짜 목적은 관세가 아니라 감세예요. 관세는 도구, 감세가 목적이다. 지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올라가고 있죠. 이것 때문에 위험자산, 증시가 하락하고 이 불확실성 때문에 국채금리 하락, 국채가격 상승.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 관세 부과로 인해서 세수를 확보한다. 그리고 그 다음 감세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이에요. 관세 부과하면 소득세 폐지 가능하다. 특히 베센트 재무장관 소득세율 상향 복귀할 시 경제위기 직면할 수 있다.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이죠. 하지만 이런 관세는 나도 상대한테 매기겠지만 상대도 나한테 매긴다. 보복관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이 경우 수입물가 상승, 그리고 소비와 생산의 둔화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가 둔화될 수 있어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거나 경기가 불안한 상황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트럼프가 공화당 강경파를 설득하거나 압박하기가 어려워진다. 즉 지나치게 공격적인 관세는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게다가 트럼프는 물가를 잡으라고 사람들이 뽑아준 대통령이다. 이런 부분도 트럼프가 알고 있고요. 이게 과열이 되었을 경우 본인에게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고 있다, 이미. 그리고 이렇게 관세를 통해 감세로 연결되는 이 사이클이 나올 경우 감세 효과, 기업 실적이 증가한다. 세금이 줄어든 만큼 실적이 증가한다. 그리고 증가한 실적은 실적의 함수인 주가를 밀어 올리고 해당 재원으로 증가한 실적으로 주주 환원이 이루어진다.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것들은 주가 상승의 본질적인 모멘텀이 되죠. 자, 증시에서는 악재가 호재고 호재가 악재다. 결국은 같은 이슈라도 이걸 악재에 갖다 붙이느냐, 호재에 갖다 붙이느냐, 그 구실의 차이일 뿐인 거지 결국 해석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또 문의를 하고 계신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정치 쪽으로 발을 딛게 되면서 본업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정부 효율부 내부에서도, 도지 내부에서도 머스크에 반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 수출까지 급감했다. 유럽 판매량 45% 급감.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미 비아디에, 중국 비아디에 뒤졌다. 자율주행에서도 지금 비아디가 저가 자율주행,
안정적으로 기반을 넓혀갈 수 있다면 테슬라의 위협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테슬라는 남아있는 호재들이 매우 많다. 일단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 테슬라는 지금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고점 대비 지금 39% 빠졌는데요. 매우 좋은 하락이죠. 매력적인 매수 구간에 진입했다. 지금 자리는 파동상 주요 구간, 그리고 주요 이평 지지 구간, 그리고 극도의 공포 구간, 과매도 구간이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도 아직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 인플레 우려가 있다. 말들은 많지만 결국 금리 그래도 최소 2번은 올해 내린다. 1월 CPI 발표 이후로 올해 2회 이상 금리 인하 확률이 60%로 올라갔습니다. 60%가 현재 넘고요. 무역협상 통해서 정책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있다. 무역협상 통해서 정책 불확실성, 관세, 불확실성이 줄어들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트럼프는 이 관세가 도구이기 때문에 이 협상을 열어두고 있다. 그리고 소비와 경기의 둔화 흐름, 주거비발, 물가 안정, 인플레 기대 심리 안정.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 금리 인하 최소 2번 이상 이 완화 국면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이에 경기 반등하는 국면과 긴축 완화가 겹쳐서 오버슈팅 장세를 만들어낸다. 아직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버블 붕괴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리고 항생, 중국, 악재 무관하게 홀로 가고 있죠. 자, 이렇다는 얘기는 미국은 좋지 않지만 기타 다른 국가들, 밸류에이션이 싸고 기술 모멘텀이 있는 그런 국가들의 증시가 좋다는 거는 지금 버블 종료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은 밸류에이션이 매우 싼, 특히 중국 빅테크주 밸류에이션이 매우 싸죠. 실적 컨센이 계속 상향되고 있다. 미국 급락에도 양봉 뜨고 있다. 이렇게 현재는 굉장히 변동성이 높고 어려운 구간이고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승장이더라도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3월 3일 월요일 밤 9시에 무료 특강을 합니다. 주식 파동 관점으로 현재 증시의 위치가 1, 2, 3, 4, 5파 중에 제가 계속 5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5파 중에 어디 구간인지, 그리고 2025년 기회가 오는 이유, 그리고 투자 전략, 그리고 반드시 엑시트해야 되는 시기, 그리고 파동 강의까지 무료로 준비했으니까요. 아래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양식 작성하시면 자동 신청이 됩니다. 단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대기하시면서 공부 자료 받으시고 특강 관련 공지 계속 톡방에서 나가니까 아래 고정 댓글 보시고 신청 링크가 있어요. 클릭하셔서 무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5년은 우리에게 굉장한 기회가 될 겁니다.